안녕하세요. 폴! 포, 니, 펄퍼니. 폴포니! 포프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 방금 폴리님 말씀해주신 거에 플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실 저는 도전에 성공을 한 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그것도 모든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실패의 크기나 성공의 크기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또 크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약간 밤하늘에 우리가 도전했었던 것들, 실패했었던 것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뭐 약간 수놓아져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우리 성공했었던 거, 실패했었던 것들이 다 별로 되어 있는데 그 약간 컬러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약간 인터랙션으로 약간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밤하늘에 별이 몇 개 없는 것보다는 되게 더 많고 뭔가 풍성한 게 되게 삶을 엄청 역동적으로 살아갔다는 그 증거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실패가 두렵다라는 생각조차 들여다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벽함을 되게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특히 그 입시를 지나면서, 입시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지나면서, 내신은 사실 한 학기만 그냥 떨어져도, 그러니까 한 학기만 굴러도 뭔가 그 평균 전체 엄청 많이 깎아먹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패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함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폴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커리어 대기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커리어도 막 약간 승승장구할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그리고 약간 주류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뭐 스타트업 갔다고 해서 사는 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 갔다가 대기업 갔다가 또 대기업에서 뭐 창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함을 깨버리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가 두렵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여다 봤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냥 제가 뭐 항상 어학 연수 가고 싶다,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한번 그 열심히 해봐,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안 될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음, 그럴 때 저는 너무 제 스스로가 후져 보여요. 그때 딱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실패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는 제 자신을 인식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던 생각이 그 입시 얘기하면서 괜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떠오른 경험이 제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중학생 때.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굉장히 저한테 큰일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냐면 저희가 원래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 않다가 하기 시작하고 거의 2년, 3년 후에 그렇게 된 거라서 되게 저한테는 큰 성취였거든요. 근데 그때 국사 선생님인가? 저를 겨냥하고 얘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전교 뭐 성적 잘 나오면 뭐해.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그 말을 듣고 뭔가, 그래, 맞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탁 지치는 마음이 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도전과 약간 성공과 실패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뭔가 작은 성공을 하고도 그 다음 큰 성공으로 가려면 그게 약간
이 작은 성공을 했으니까 나는 꼭 큰 성공을 해야 돼. 이걸 유지해야만 해. 이거에 갇히면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것 같고, 맞아.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약간 마음을 비워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의 이야기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니나님 조금만 이렇게 아래로 화면을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되게 니나님의 그 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 내가 어떠한 작은 성취라도 했을 때 그것을 아까 되게 포프님도 그 얘기 해줬는데 결국 사람들이 도전의 의미는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작은 성공이라도 했을 때 모두가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야, 너 도전해봤잖아. 어차피 과정이야. 아니면 야,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아니면 여기서 뭘 배웠어? 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정착이 된다면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방금 문득 니나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네요. 맞아, 맞아.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음, 음, 저는 근데 실패가 두렵다는 걸 인정을 하기는 하되, 그래도 긍정을 착즙하는, 긍정, 저 오늘, 착즙이요? 네, 긍정 착즙이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다,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저희 MZ 세대들이 뭔가 공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막 이랬다 보니까 특히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뭔가 저항감이 엄청 큰 것 같아. 아무튼 뭔가 진짜 저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어, 어떻게 하면 될까? 포포님 되게 갑자기 지금 사이보그가 되셨어요. 사이버 아, 도미니. 그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니나님? 저도 그랬어요. 사이먼디가 되셨어요. 근데 얘기해 주세요. 될 것 같아요. 얘기 다시 해보세요. You're my heart, like a... 음. 지금 괜찮아진 것 지금 잘 같아요. 아, 나 실패 아주 두려워. 나 들려요. 실패 두려운데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냥. 들려요. 해야 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걸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겨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제가 네네. 특히 오늘 그거 하나 느꼈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뭐 발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연도 하반기랑 이번 연도 상반기 1분기에 계속 했던 업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성과 발표를 하게 되는 날이었는데 너무 떨리고 제가 발표를 하는데 막 약간 공황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음, 발표 공포증처럼. 근데 제가 전에도 그렇게 갑자기 발표하다가 운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확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울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그렇게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진짜 그게 약간 제 병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에 힘주고 일어나야 돼요. 저 근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그게 조금 힘들다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 경험을 좀 분화를 해서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거를 좀 프로세스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희가 앞으로 프로젝트 할 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제 개인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제가 약간 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없다가 제가 또 회사 다니고 이러고, 저도 회사에서 발표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면 저도 모르게 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뭔가 근육이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막 찾아봤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그럴 때 약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약간 공기에 동그란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들이마시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내 코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도 약간 가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분화해서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생각해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저희가 저희의 머리에 의해 행동이 지배받기도 하지만, 행동에 의해 머리가 지배받는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푸푸님도 그거 하실 때 약간 공황감이 올 때 약간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누군가가 올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그 유튜브 안 그래도 봤는데, 막 되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많이 연습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 되게 자기가 많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어. 있었어가지고, 프로세스화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순서에 어긋날 수 있지만 되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솔루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봐도 돼요? 네네네. 되게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을 총합했을 때 그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경험들이 별이 돼서 검은 하늘에 별들을 채우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별들이 연결돼서 네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를 보여주는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 되게 전에 다이어리처럼 그 매일매일 너가 어떤 내용을 지금 적어야 돼, 기록해야 돼를 알려주는 그런 그 알림도 주고 그런 걸 적성할 수 있는 템플릿도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옛날에 있었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합을 해서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단 저희 리소스를 생각했는데 저희한테는 개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저희가 기획해서 뭐 그 PDF 파일 형태로든 종이로든 출시를 하고 정해진 시기에 그거를 모두가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한 다음에 저희가 예약 챗봇을 걸어서 그 어떠한 강의의 목차라고 해야 될까? 프로세스처럼 그 도전과 실패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챗봇이 안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딱 포포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고, 근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너가 그걸 왜 못하는지 이유를 쭉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챗봇이 알람을 주면 저희가 준 템플릿 사람들이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너 근데 그거 진짜 그래서 못하는 거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실패한 이유들의 why를 계속 물어보면서 기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PDF나 다이어리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PDF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커다란 PDF에 우리 챗봇이 알려주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 하고, 그 별에 네가 만약에 지금이 실패였다고 생각하면 뭐 빨간색을 칠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뭐 노란색을 칠해, 이런 식으로 커다란 PDF 판에서 작게 확대를 해서 왼쪽부터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그 PDF를 확대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너가 흘러온 별의 모양들과 그런 것들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긴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우리의 솔루션인 거고, 그 중간중간에 챗봇에 그런 것들을 주는 거죠. 아까 니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너무 불안감이 강해서 막 그런 몸에서 어떠한 행동적인 게 나온다면, 뭐 입자가 네 콧속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감각에 집중해봐. 너의 몸에 어떤 자극이 너의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요법, 명상기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성한 아티클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발송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커다란 한 6개월에서 3개월짜리 커리큘럼을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도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3개월 동안 실제로 그거를 돌입할 수 있게 저희가 약간 도와주는 네. 그 약간 네, 러닝메이트처럼. 저 러닝메이트처럼 계속 질문하고 약간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너가 그래서 도전 안 하는 거가 맞아? 막 이런 거 질문한다든지, 뭐 너가 이번 경험 성공했는데 왜 성공한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면서 음, 그 도전을 계속 이루는 당신에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리고 그 아까 그런 막 니나님이 얘기했던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뭐 실제로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라, 명상해라 이런 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명상 창업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명상 창업을 한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했는데 한국은 아직 실패를 했는데, 이걸 왜 그들이 창업을 했냐면 실리콘밸리 대표나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명상이 되게 붐이에요. 왜냐면 음, 그 다른 직업보다도 웬 실리콘밸리 쪽 사람들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가 되게 과하대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들 사이에서 그런 동양의 신비가 담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크고, 그런 그 스타트업에 다니는 아니면 실리콘밸리 유니콘들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 어플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도 이제 점점 실리콘밸리 같은 문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스타트업도 많이 생겼고 시장이 충분해졌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고 명상하는 걸 분명히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터지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미국이랑 몇 어, 년의 시차가 생기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오늘 대표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무슨 갑자기 회사 근처 어디 얘기할 뻔했는데, 명상 관련해서 뭔가 소모임 하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음, 그래서 그 명상 그 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약간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가지고, 네. 그 명상 음악 이런 거 자주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 딱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 그런 문화 트렌드가 왠지 오늘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한국에도 곧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좀 직관이 들더라고요. 음, 니나님은 어떤가? 제 이 엄청 긴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저 자신한테도 필요하고 시장 상황이랑도 맞닿아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약간 그 음, 원인을 좀 파보는 걸로,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약간 프로세스 상으로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이거 도전을 예를 들어서 쉽게 할지 못하는, 또는 실패로 빠르게 가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고 어떤 지점의 문제점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이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고 싶은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도 방금 처음에 제가 좀 프로스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지만이라고 말을 했었어서 이거는 중간중간에 아이디어 나왔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꺼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펜딕스 정도로 빼놓고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셋의 의견을 정의하고 합치는 거에 다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고 의견 정도. 참고 의견 정도?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되게 오늘에 나온 이야기들 합쳐보면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 나오는 것 같다 정도였고 그리고 네. 아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제가 책을 또 본 게 있었는데 한 반년 매니아네요, 진짜. 저 근데 진짜 웃긴 게 저 자기계발서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최근 본 것들이 계속 생각나네요. 그 마음 설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약간 내 자신의 감정이 애초에 감정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 내 가치관 이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책인데 거기에 약간 매 챕터마다 그분이 유튜브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명상을 해보세요. 뭐 자신이 기쁠 때 슬플 때 자기 얼굴을 찍어보세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유튜브 그 링크가 또 같이 있어요. QR코드로. 그래서 네, 폴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책이 생각났어요. 음, 근데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주변에 약간 추천도 하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재밌는 이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음, 왜냐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약간 이런 식의 명상이라든지 마음설계 이쪽이 좋은데, 저희는 그쪽에서 조금 더 도전이라는 음,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약간 도전의 모서리에 맞춰서 그 마음설계 힘 같은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명상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끼워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맞아, 맞아. 저도 명상이나 이런 키워드는 좀 약간 서브 콘텐츠 정도였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는 도전이고, 그래서 다시 사회자로서 그 다시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니나님 저 프로세스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걸 까먹지 않으려고 프로세스화라고 짧게 적은 거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패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감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그거에 대해서 미지 상태일 때 굉장히 인간은 많은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언가 분명해졌을 때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뭉탱이로 이거를 두렵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고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포프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큰 도전을 작은 도전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그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도전을 하는 과정을 약간 쪼개가지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템플릿 같이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은 그런 액션 플랜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도전 이렇게 뭉텅이로 보지 않고 이거 한 다음 이거 한 다음 이거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음,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그게 뭔가 성공, 실패, 하나의 그 종결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과정인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음, 그 과정이라는 걸 그냥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두려움의 진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음, 이걸로 끝이야 라고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게 그것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거 무언가를 실패하면은 내 인생이 뭔가 직격탄을 맞는 것처럼 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좀 외에, 뾰족하게 볼 수 있는. 음, 네네. 이게, 그리고 약간 그것도 비주얼라이징 해서 눈으로 뭔가 볼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아, 저 그리고 오늘 되게 좋은 아이디어 봤는데,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방학 시간표 같은 거 짰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요즘 투두를 그렇게 워치에다가 보여준대요. 그 방학 시간표처럼. 네. 네, 어, 투두를 구글 캘린더 연동해가지고 미쳤죠. 귀엽다. 그래서 저희 1년치 계획, 1년치 도전을 뭐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막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1년치를 그 구글 캘린더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시계 타입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신이 뭘 도전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한 10% 정도 와 있냐, 뭐, 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냐, 이런 거 약간 물어보고, 음. 그러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거 워치로 연결해서 하는 거 되게 재밌는 그거 같아요. 지금 정신 놓고 안 쓰고 있었네. 어, 아니요. 어차피 영상은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저희 네. 이제 회의가 또 이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니면 그냥 7분 안에 끝낼까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이제 다음까지 더 디벨롭 해오는 걸로 하고 룩백으로 가볼까요? 네. 어때세요? 니나님은 아니면 지금 시동이 걸리셨나요? 무슨 시동이요? 막 의견이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시동이 걸려서 한 30분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네.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다음에 뭘 해올지 정도는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룩백하고 나머지는 뭔가 다음 사회자에게 맡기죠. 저도 지금 딱 그 정도 정 저는 그냥 다음 사회자에도 맡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발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음 주까지 지금까지 발산했던 정의들을 각자 좀 한 줄이든 한 단어로든 이렇게 좀 수렴해 오면 어떨까? 저는 아니면 지금 수렴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 문장 만들기. 한 문장 만들기 차라리 지금 5분 안에 하기? 네, 3분 안에 하기. 3분 안에 하기? 3분 하기, 여러분 한 문장씩 지금 말해주세요. 우리 오늘 회의에 대한 내용.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폴리님은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 전체를 뭔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푸푸님은 룩백을 하고 싶다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건데, 약간 그걸 퀵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뭔가 룩백, 아니야, 그럼 제 생각에는 룩백 그냥 저희 한마디씩 하고 끝내고 나머지는 그냥 카톡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카톡에서 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다들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지 고민을 해오는 과제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더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건가 두 분은?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약간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하는 것 음, 같아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왜 도전을 하고 싶고, 왜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전을 시작했을 때에는 도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도전을 끝내거나 도전을 실패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계속 쌓이고
뭔가 너가 이번만 도전한 게 아니라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고 우린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로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뭔가, 그러니까 솔루션을 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지, 성공의 정의는 뭔지, 실패의 정의는 뭔지, 큰 성공은 뭔지, 작은 성공은 뭔지 이런 거를 좀 그 단어를 우리들의 언어로 이제 정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니나님이 얘기하신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 죄송한데 방 한 번만 더 봐서 진짜 아, 좋아요, 한 좋아요. 진짜 5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포프님? 저 괜찮아요. 예, 그러면, 저희 셋이 말이 지금 다 다른 얘기하고 네,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방을 끄고 다시 켤게요. 네. 네.